제75회 한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헤어질 결심의 배우 탕웨이가 한국 작품에서 한국어 연기를 펼친 소감을 밝혔습니다. 낯선 언어 안에 감정까지 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박찬욱 감독과 박해일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캐릭터를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탕웨이는 완벽한 한국어 연기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감독님이 녹음해주신 대사로 연습했고 영화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 글자 하나도 지나가듯이 하는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태용 감독과 결혼해 국내에서는 분당대구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톱스타 탕웨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23일 프랑스 칸 모초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연 배우 탕웨이가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해준 박해일 분 이사망자의 아내 설혜, 탕웨이 분을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박 감독의 네 번째 칸 진출작인 헤어질 결심은 전날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첫 상영됐는데요. 이날 상영 직후에는 약 8분간의 기립박수와 함께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졌고 박찬욱표 서정적 멜로에 대한 국내외 매체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탕웨이는 칸에 가기 전 이미 두 차례나 완성된 영화를 봤지만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접한 헤어질 결심은 다소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완벽한 상영 환경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하며 더욱 남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세 번째로 영화를 봤다. 큰 스크린으로는 처음 본 것이다. 그런데 리미에르 대극장의 음향이나 이런 효과들이 너무 좋았다. 그전에도 2번 봤지만 감독님께서 내일 극장 안에서 보고 나서 평가해라라고 하셨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 탕웨이는 정석영 작가님이 해주신 말을 인용하겠다며 여기에 오기 전에는 뭐든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상은 중요하지 않겠다. 이미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하셨다. 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또 그는 어제 듣기로는 신인 감독 후보에 오르신 분들에게 한 편씩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헤어질 결심이 선택됐다는 걸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고 밝혔습니다. 탕웨이는 이 영화에서 한국어 대사로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탕웨이는 박찬욱 감독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사를 숙지하고 반복된 연습을 거쳐 캐릭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국어 연기를 펼쳐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대사를 감독님이 녹음해 주셨고 그것을 들으며 했다.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항상 들었다. 감독님의 억양, 리듬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들었다. 당연히 뜻은 다 안다. 중국어로 번역된 대본으로 뜻을 파악했고 단어가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는 안다. 번역된 중국어 대본을 읽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연구를 하며 썼으며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 글자 하나도 모르는 내용으로 지나가듯이 하는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말하려고 했다. 고했습니다. 한국어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박찬욱 감독과 박해일 등 함께 작업하는 이들과의 소통은 어렵지 않았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번역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자 언어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분명히 내게 전달을 했다는 걸 느꼈다며 우리의 케미스트리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또한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는 제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4일 현지 시간 탕웨이는 프랑스 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문장 하나로 박 감독님과 함께 일한 감상을 요약할 수 있다며 박 감독님을 너무 사랑한다. 모든 면에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고 설혜처럼 특별한 인물을 선사했다. 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감독님이 아니면 설혜가 나올 수 없었다며 박 감독님을 보면서 다른 별에서 온 생명체가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해준 박해일이 사망자의 아내 설혜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박 감독과 정석영 작가는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부터 탕웨이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탕웨이를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캐스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탕웨이는 촬영 전 한국어 문법부터 공부해 섬세한 대사를 표현했고 촬영 내내 너무나 기뻤지만 언어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첫 촬영 때는 저와 박 감독님, 박해일 씨 모두 번역기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반부터는 점차 나아졌다며 박 감독님이 격려를 많이 해줬다. 그는 배우와 스태프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제75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23일 리미에르 극장에서 공식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탕웨이는 중화권 배우 가운데 한국 매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한국의 영화감독 김태용과 결혼하면서 국내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한층 더 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혹시 한국에서만 유독 인기가 많은 배우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인기를 가진 톱스타이며 중화권에서는 영화 관련 상도 꽤 많이 수상했고 영화 세계에서의 열연 덕분에 서구권에도 제법 많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합니다. 탕웨이는 중국 3대 예술대학 중 하나인 중앙이극학원 출신입니다. 2000년 중앙이극학원에 입학해 2004년 졸업하게 되는데요. 중앙이극학원은 중국 3대 예술대학 중에서도 출신 배우들의 연기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 학교 출신 유명인으로는 공리, 진도명, 장찌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연기과 전공이 대부분인 대다수의 연예인들과 달리 탕웨이는 특이하게도 감독 연출과를 전공했습니다. 탕웨이 본인도 원래는 연기과를 지망했지만 배우를 하기에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재수까지 했음에도 연기과는 불합격했고 결국 감독 연출과로 지망을 바꾸어서 삼수 끝에 중앙이극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 연출을 전공하는 과정에서도 연기 공부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여 알려진 배우였으나 2007년 세계적인 거장인 이안 감독의 영화 새끼에서 주인공 막부인 역으로 활약하면서 일약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가 되게 됩니다. 새끼에서 단아하면서도 묘하게 고혹적인 이미지를 펼치며 막부인의 여러 모습을 훌륭하게 잘 연기했으며 배드신의 높은 수위와 눈빛 연기도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에 노출 논란과 항일운동을 하던 막부인이 일본 제국과 결탁한 매국 괴뢰 정부인 왕징웨이 정부 인사와 가지게 되는 사랑의 감정과 논란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활동은 제한받게 됩니다. 이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들고 영국으로 떠나서 살게 되는데요. 길거리 모델이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주로 홍콩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출연한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인 크로싱 헤네시입니다. 홍콩 4대 천왕 중 한 명인 장하고와 함께 나왔는데 부스스한 스타일의 소박한 화장을 하고도 미모가 빛을 발한지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영화는 대한민국 팬들 사이에서는 움직이는 탕웨이 화보집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 후 새끼를 인상적으로 본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2011년에 개봉한 김태용 감독의 영화 만추에서 현빈과 함께 출연하게 됩니다. 당시 인터뷰에서의 둘의 친근한 행동, 현빈의 해병대 첫 휴가, 그녀의 한국 방문 등이 우연히 맞아떨어져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에서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탕웨이는 만추를 통해 외국인 배우 최초로 제47회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만추가 회심의 작품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새끼 이후의 활동 정지 기간 때문에 잊혀져 가던 중 이 작품의 흥행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마침 이때부터 중국 활동 정지가 풀렸고 중국에서 톱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후에 새끼를 연출한 이안 감독은 그녀가 만추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 한국 관계자들과 한국 팬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3년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절 인연이 중국 현지에서 역대 로맨틱 코미디물 흥행 1위는 물론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20위 안에 드는 등 놀라운 흥행을 기록하면서 그녀는 명실공히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톱배우의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었는데 이때 직접 한국에 와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한국 영화 원더랜드와 헤어질 결심에 연이어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엄청난 기대와 주목이 쏠리게 되었고 2022년 4월에 영화 헤어질 결심이 제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오랜만에 이번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레드카펫을 밟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 미인의 대표주자 탕웨이는 2014년 7월 만추에서 함께한 김태용 감독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7월 13일 스웨덴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2년 뒤인 2016년 8월 27일 홍콩에서 3.4kg의 딸 썸머를 순산했습니다. 탕웨이의 아버지는 본국인 중국에서 잘나가는 유명 화가 겸 서예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탕웨이 본인도 임신했을 당시 서예를 하면서 태교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또한 중국 저장성에서 이름을 날렸던 경극 배우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결혼 사실을 밝히기 전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성남시 일대의 땅과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현빈과의 열애설이 더욱 견고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는 점은 당시 뉴스, 찌라시, 썰을 접하는 대중의 태도였는데 저 둘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냐며 악플 하나 없는 깔끔한 기대와 축복이 줄을 이루던 와중 정작 김태용 감독과의 결혼이 발표되었고 대중들은 왜? 라는 반응들로 가득한 우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번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헤어질 결심의 주연 배우 탕웨이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